오늘 이제 9월 8일입니다. 오늘 4시간짜리 수업인데요. 일부 시간이 좀 지났고요. 대체인력뱅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대체 인력이 필요할 곳에 여러분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럼 직원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누가 메꿔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투입을 하시는 거죠, 지역에서. 그러려고 보니까는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4시간 배우면 엑셀을 배우나? 근데 이렇게만 하래요. 4시간까지만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센터 가보니까는요, 거기도 4시간이에요. 어디는 2시간,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과정 하나, 중급과정 하나 이런 식으로 2시간, 2시간, 두 번 들으면 4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4시간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연결되니까 4시간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체인력뱅크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입을 하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엑셀 4시간을 수업을 할 겁니다. 엑셀 4시간 하는데 엑셀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은 자료 입력하고 계산 작업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이도 높은 거는 시간상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엑셀 화면 구성을 아셔야 돼요. 화면 구성.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방에서 고춧가루 찾으려 그래요. 프라이팬 찾으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주방에 딱 들어왔어요. 왜? 뭐 하려고 들어갔어? 물어보겠죠. 냄비 좀 하나 꺼내게. 어떤 냄비? 나 요만한 냄비 하나 꺼내려 그래. 불안해요. 그때부터 다 뒤져버릴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꺼내보고 저기 있는 거 꺼내보고 말해. 내가 꺼내줄게. 그러죠. 아니야, 내가 찾아볼게.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예를 들면 프라이팬 몇 cm짜리 딱 얘기하면 딱 꺼내줄 텐데, 저도 고집이 있어서 아니야, 내 입맛에 맞는 프라이팬 찾아볼 거야 하고 싱크대고 다 열어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찾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누가 하죠? 집안 식구들, 여러분 몫이죠. 그렇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내가 메뉴판을 막 찾아다녀도 막 흐트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집안 살림처럼 흐트러지진 않는데, 화면 안에 메뉴판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면 못 찾잖아요. 또 늦게 찾으면 불편한 거예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뉴 구성이라고 그래요. 메뉴 구성. 화면 구성을 우리는 메뉴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즐겨 다니시는 쇼핑센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동 쪽에 사니까는 목동에 이제 현대백화점, 또 그 주변에 이제 교보문고 이런 데를 이제 가끔씩 가는데, 근데 백화점은 자주 안 가요. 교보문고 쪽을 가는데, 백화점 들리면 이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극장도 있어요. CGV인가 무슨 극장이 있어서 그 극장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빨리빨리 찾아가겠죠. 처음 가는 길은 어떨까요? 내비게이션 틀어놔도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섰는데 까먹지 않으면 20대 초반이나 10대입니다. 20대 중반 넘어가면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 인체 구조가. 혹시 돌아서면 안 까먹는 분 있으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기 전에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메뉴를 모르면 식당에 단골 손님이라면 뭐예요? 메뉴 알죠? 척척 압니다. 근데 모르면 어떨까요? 주인장 불러서 음식이 뭐가 있는지 메뉴판을 쳐다봐도 헷갈리고 그런 거예요. 한번 좀 이거부터 볼게요. 자, 엑셀 2010을 실행했는데 엑셀 2010 이전에 엑셀 2007이라고 있었어요. 엑셀 2007.
엑셀 2007은 2007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엑셀 2010은 2010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뭐가 나왔냐면 2013, 2016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13이나 16은 메뉴 구조가 약간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메뉴는 비슷한데 안에 속 구조가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2007하고 2010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어디가 다르냐면 여기 파일이라는 글자하고 홈, 삽입,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똑같아요. 그리고 홈이라는 메뉴에 보면 뭐 클립보드, 글꼴, 맞춤 해가지고 표시 형식, 스타일, 색, 편집 동일해요. 근데 이제 앞에 파일이라는 글자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오피스 단추라는 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건데 원래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파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2007 개발하면서 두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메뉴판을 좀 뜯어 고치자. 어떻게? 예전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구조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옆으로 펼치자. 쉽게 말해서 삽입 누르면 삽입에 연관된 메뉴가 쫙 펼쳐지고 수식 그럼 수식에 연관된 메뉴가 옆으로 쫙 펼쳐지게끔 이렇게 바꿔보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뀐 게 뭐냐면 파일이란 글자를 빼서 뭔가 좀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좋은데 얘가 요걸 먹었어요. 한꺼번에 바꾸면 싫다. 하루아침에 밥 먹던 사람 보고 빵 먹이면 불편하다. 간식으로 빵 주는 건 몰라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래도 돌아왔어요. 2010으로 가면서 2007 사용자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뭐를 열고 새로 만들고 저장하고 인쇄하고 끝내고 이런 메뉴들이 있는 기본 메뉴들이 있는 곳인데 이 구조가 좀 바뀐 거죠. 그거 외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0은 2007보다 기능이 더 많아요. 늘어난 거니까 새로운 기능이. 그리고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메뉴가 늘어났고 성능이 좋아졌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세요. 홈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기라는 메뉴까지가 기본입니다.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이거는 현재 우리가 배우지는 않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없는 메뉴판입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홈이라는 메뉴는 무슨 메뉴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에 있어요. 홈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무슨 뜻을 갖고 있죠? 홈이라는 영어 단어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홈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요 어떤 거냐면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은 하지만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라는 뜻보다는 처음, 앞, 기본적인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홈페이지 그러잖아요. 홈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대로 여러가지 화면이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공방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 첫 화면 이거를 우리는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키보드에도 보면 홈이라는 키가 있어요. 홈. 키보드. 여러분 키보드의 키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6개입니다. 106개인데 엔터는 두 개예요. 오른쪽 숫자판에 엔터가 있고 글자판 끝에 엔터가 있어요. 엔터는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 엔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라는 게 있어요. 홈.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가요. 앞으로. 앞. 엔드 누르면 뒤로 가요. 홈 엔드는 맨 처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앞이란 뜻이야. 맨 앞이 되던 하여튼 그 동네 앞이던 간에 앞으로 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홈이라는 메뉴가 있으면은 얘는 보통 홈이라는 메뉴는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이 안에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다. 기본적인 기능들이 들어있는 데가 홈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뭘 해야 돼. 꾸며야 돼. 글꼴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뭐 색깔을 칠하거나 하는 거는 대부분 홈에 있어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A, B, C, D 기억, 니은 쓰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그림을 집어넣거나 도형을 집어넣거나 그래프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를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도형, 그림을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도 해요. 이미지. 그 다음에 뭐 그래프, 다른 말로는 차트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특수기호 같은 거. 키보드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우스로도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기호, 이런 것들 입력하는 거예요. 삽입이라는 메뉴는 뭔가 없는 뭔가를 집어넣으려는 게 삽입 메뉴예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도 삽입하는 거고, 표도 삽입하는 거고, 그림도 삽입하는 거고, 도형도 삽입하는 거고, 막대 그래프 이런 세로 막대형, 뭐 원형 이런 그 차트도 집어넣는 거고, 뭐 하이퍼링크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저쪽에 워드 아트라는 것도 집어넣는 거고, 기호도 집어넣고 이렇게 그걸 뭐 집어넣는 게 삽입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뭐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이런 게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 보기라는 메뉴는 화면상의 구성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꾸밀 수 있다 이거죠. 꾸밀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화면이 달라요. 옆작공하고 저하고 화면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뭐가 없어요. 안 보여요. 이런 거죠. 나는 보이는데 내 짝꿍은 안 보여. 이럴 수도 있고, 내 짝꿍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이 좀 달라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눈금선을 본다든지, 눈금선 다르죠? 수식 입력줄, 머리글 이런 거, 뭐 확대 축소에 가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고, 확대 축소에 가서 아주 작게 볼 수도 있고, 100% 이런 거. 또 창을 나눌 수도 있어요. 창을 여러 개를 나눠 놓고 작업할 수도 있어.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배우는 거지만 다음에 아리안글을 배우거나 여러분이 다시 뭐 포토샵도 배우고 뭐 이런 거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홈은 기본적인 기능, 삽입, 다른 말로는 입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뭔가 없는 거를 넣는 기능, 보기는 내가 좀 꾸밀 때 쓰는 기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엑셀이다 보니까, 엑셀이란 프로그램의 특성이 뭐냐면 계산이에요. 계산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식에 가면 온갖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화면을 좀 볼게요. 화면. 요 칸칸이 보이시죠? 이 칸칸을 우리는, 여러분 엑셀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처음 배우시면은 마우스를 클릭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셀이라 그래. 셀. 뭐라고요? 셀. 영어로는 CELL, 셀이라 그래요. 세포. 사람의 세포라는 역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구성이 돼서, 얘를 밑에 보시면 시트라고 써 있어요. 시트 1, 시트 2 이렇게 써 있는데, 시트가 뭐냐면 종이에요. 이런 종이라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종이에 얼마나 기록이 돼 있죠? 제가 나눠드린 A4 용지에 A, B, C, D에서 J까지가 인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인쇄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밑에 15번 줄까지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만 지금 16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반절. 또 밑에 또 그만큼. 그러면 아래 한글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글 2010 이거요. 이런 프로그램은요. 요거는 엑셀로 작업한 거를 제가 한글 2010으로 넘겨가지고 출력한 겁니다. 왜냐면 요렇게 작업이 안 돼요. 엑셀에서는 위하고 아래를 나눠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작업을 한 거를 엑셀 화면을 그림으로 떠서 아래 한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두 개 만들어서 이렇게 인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래 한글은요 몇 페이지 정도 입력하냐면 예전에는 한 100페이지, 초기에는 한 100페이지 정도만 입력했었어요. 그러다가 1000페이지, 10,000페이지, 이제는 뭐 무제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셀은 여기 칸칸이 적혀있는 모는 종이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키보드 있죠? 키보드 오른쪽 가는 화살표 눌러보고 계세요. 오른쪽으로 막 갑니다.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내려가요. 그 다음에 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홈. A번째로 와요. A번째. A가 앞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자, 키보드가 106개라 그랬는데요. 이 106개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그게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돼요. CTR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왼쪽에 키보드 제일 아래줄에 왼쪽에 CTR이라고 적혀 있는데 컨트롤이라고 읽어요. 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에서는 둘 다 작동이 되는데 엑셀에서는 왼쪽 것만 작동돼요. 오른쪽 건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ALT라고 써 있죠? Alternate, 대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Alt 키라고 하는 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마주 보게끔. 근데 오른쪽 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컨트롤하고 뭐를 움직이려면 왼손으로 눌러야 돼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누르는 거는 마우스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입력할 때는 오른손 왼손이 다 쓰지만 평상시에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왼손 키보드를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뭐 어디로 가나 보세요. 저 이상한 XFD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다시 홈 눌러보세요. 자, A, B, C, D, E, F, G 쭉 넘어가죠. 그렇죠?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 해서 쭉 가다 보면 Z번째가 있어요. Z번째. 얘가 26번째 칸이에요. 알파벳 특성이. A는 27번째 칸입니다. 그럼 쭉 지나가다가 XFD라고 하는 칸은 뭐냐면 16,384번째 칸이에요. 저 지금 그걸 놓쳤는데요. 저 숫자가 막 돌아가는 거는 지금 뭘 눌러서 그렇게 되셨던 거죠? 어떤 거요? 지금 숫자가 이거 이렇게? 네. 지금 저 위에 숫자 돌아가는 이 키보드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면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올라가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3빌딩에 갔는데 1층에서 63빌딩 꼭대기 층은 60층이죠. 63층 아니고 60층이잖아요. 지하 3층, 지상 60층이니까. 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약에 지상 60층으로 갈 때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키보드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내려가는 중에 올라가고. 근데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있잖아요. 휙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컨트롤 내려가는 거.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1048576. 옆으로는 화면은 XFD가 16,384번째 칸이고요. 그리고 1048576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16,384개 칸하고
104,8,576이라는 줄로 구성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 아까 처음에 A의 첫 번째 이랬어요. A 첫 번째. A 첫 번째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애가 A의 첫 번째라고 부르기가 불편한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거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B의 첫 번째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B의 첫 번째라는 말은 뭐다? 두 번째 칸, 첫 번째 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는 칸 번호예요. 칸 번호. 칸 숫자라고도 얘기해요. 어떻게 A, B, C, D가 숫자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여튼 칸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1, 2, 3, 4는 줄 번호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서 칸 문자 다른 말로 칸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영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줄 번호 얘는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A의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칸, 첫 번째 줄 만나는 곳. 이 하나하나마다 지금 아까 보시는 대로 뭔가를 입력을 하고 꾸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엑셀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다시 이 자리에 모이셔서 다음 거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하고 꾸미고 작업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화면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확인이 됐는데 입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입력에는 종류가 뭐냐면 숫자 입력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문자 입력하죠. 날짜 입력하죠. 시간 입력하죠. 그 다음에 기호 입력합니다. 기호. 또 한자도 입력하죠. 한자. 뭐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에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보실 거예요? 보실 거면 상관이 없어. 그럼 제 홈페이지 와서 또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 다 이 글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장에 급한 거 아니면 메모하지 마세요. 왜냐면 메모하시다가 설명을 놓쳐요. 그럴까봐. 자, 숫자는 뭐죠? 플러스 기호나 마이너스 기호나 0에서 9까지 숫자나 또는 마침표, 점, 소수점 이하 발생하는 거. 그리고 천 단위마다 컴마 찍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900 이렇게 쓴다든지 보통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구성품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대문자 2도 있어요. 이가 뭐냐면 이건 지수형이라 그래요. 지수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2에 플러스 10. 이건 뭘까요? 1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쓰면 1 곱하기 10의 30승. 그러니까 동글뱅이가 30개 나온다는 얘기죠. 1하고 0000 해갖고 30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엑셀은 15자리 밖에 안 나와요. 그게 1인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죠. 이거 다 뒤에 배우면 되니까. 문자는 뭐죠? 우리말 한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영문, 한자 이런 것들이 문자가 되겠죠. 그렇죠? 날짜는 아시죠?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또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시간은 뭐죠? 시, 분, 초로 되어 있는 거죠. 초로 되어 있는 거. 기호는 뭐죠? 키보드에 없는 글자들.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한자. 한글을 입력 후에 변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첫 번째에다가요.
B라는 칸과 두 번째 줄이 만나는 곳 클릭을 하시고요. 자, 하나로 쭉 이어 쓰시는 거예요. B의 두 번째다가 다 쓰시고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니면 탭키 있죠,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면 TAB라는 탭키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옆으로 평평평 가죠. 그래서 I라는 곳으로 가서 기본 점수라고 쓰고 옆에 가서 20이라고 쓰고 엔터. 마우스로 클릭 하셔도 돼요. 네, 그건 다 할 줄 압니다. 키보드 움직이는 걸 잘 하셔야 돼요. 키보드는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키보드 형태가 종류가 다양한 게 아니라 키보드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우리말, 그 다음에 기호, 방향키, 홈, 엔드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 이런 기능들을 키가 어디인지 알아야 빨리빨리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물 보니까 어떻습니까? A라고 하는 칸이 굉장히 좁죠. 그러면 지금 A가 넓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에는. 자, A와 B의 경계선이 있어요. 자, A라는 글자가 있고 B라는 글자가 있는데 칸 문자가 그 사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은요 좌우 화살표로 변해요. 이때 마우스로 누르시고 왼쪽으로 쭉 당기서 했는데 얼마큼 당기냐면 A가 보일랑 말랑. 제가 인쇄물에는 A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만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안 보일 정도로 당겨놨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A가 굳이 안 보여. 근데 이거를 줄이다가 이게 좁히다가 왼쪽으로 획 넘어가 버리면 A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글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칸은 좀 보이셔야 돼. 그 다음에 1번과 2번 줄 있죠. 1번과 2번 줄 번호 사이 경계선. 이때는 마우스 갖다 대면 위아래 화살표로 변하고요. 누르시고 쭉 올리시면 이렇게 좁혀집니다. 높이가 좁혀져요. 내리면 높아지고. 그러면 왜 A의 첫 번째부터 입력하지 않고 B의 두 번째부터 입력합니까? 라고 하는데, 보시면 제가 선을 그려놨죠. 표에다가 선을 그려놨잖아요. 이 선을 A부터 입력을 하면은요 화면에 안 나와요. A 쪽이 안 보인다고. 왼쪽이. 이 왼쪽 벽에다가 선을 그려 놓으니까 여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B에다가 선을 그리고 A를 줄인 거예요. 우리 인쇄물 보시면 화면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A가 보이는 거죠. A는 안 보이고 B부터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B부터 보통 써요. 업무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를 쓸 거냐면요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다가 회원 번호라고 쓸 거고요. 옆에 성명, 심사위원 1, 네, 여기까지 써보세요.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하고 써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원번호를 보시면 DC001, DC-002, 003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데 숫자만 변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위원 글자는 그대로 있고 1, 2, 3만 변하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것들은 한꺼번에 처리해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셀을 클릭하면, 이 셀을 클릭하면은 셀의 구성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클릭하는 순간 여러 개를 블럭을 잡던 하나를 클릭하든 간에 굵은 테두리 보일 거예요. 굵은 테두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끝에
오른쪽 끝에를 잘 보시면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있어요. 여러 개를 블럭 잡아도 점이 있고요, 하나만 블럭 잡아도 점이 있어요. 이 점을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로. 그러니까 이 안에다 클릭하면은요, 안에다 클릭하고 우리가 마우스 갖다 대면은 굵은 십자가가 뜨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이 있어요. 굵은 테두리 선에 갖다 대면 4번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 4번 화살표는 뭐 하는 거냐면은 마우스 끌고 움직이면 이동을 해요. 4번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는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얘를 딱 보고 나서 아, 얘 움직이면 이동되겠구나 라고 알아봐야 돼요. 엑셀만? 아니, 다른 데도. 컴퓨터에 가서 작업하다 보니까 4번 화살표가 나타났어. 이때 모르고 움직이면, 끌고 움직이면 뭐가 된다? 그냥 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점, 얇은 십자가가 떴어요. 이게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이때 누르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가시면 숫자만 증가될 거예요. 해보셨어요? 예. 그 옆에는 또 계속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회원번호 써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DC-001이라고 썼습니다. 그렇죠? 대문자로. 자, 그러면 밑에 10번까지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 포인트에 가서 쭉 훑으면 자동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입력을 할 때는요, 옆으로 먼저 입력합니다. 항목을. 이걸 우리는 항목 이름이라고 해요. 항목명. 항목들을 먼저 쭉 나열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위에서 아래로 쭉쭉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처럼 블럭을 잡고 쓰셔도 좋아요. 자, 보세요. 엔터를 막 데이터 입력할 거 아닙니까? 다시 클릭하겠죠? 막 입력하겠죠? 그런데 블럭 잡고 입력을 하면은요, 막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동해서 움직여요. 근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깨져요. 알아서 입력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 이름들은요, 제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강호동 씨도 나오고요, 윤택 씨도 나왔어요. 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꾸미는 과정에서 같이 좀 한번 해보는데요. A라는 너비가 너무 넓어서 A라는 너비를 좀 좁혔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도 굳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는 얘를 좀 좁힙시다. 그래서 높이를 좀 줄였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높이가, 얘네들 높이가 좀 낮아 보입니다. 좀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를 내리면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한꺼번에 높이고 싶은 거죠. 그럼 한꺼번에 블럭을 잡습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줄번호 이렇게 그 경계선과 경계선에다 놓고 반 정도만 내리면 높이가 일률적으로 반이 다 높아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블럭을 다시 잡고요, 블럭을 다 잡고 경계선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조절이 또 됩니다. 원래 자리로 조절이 돼요. 여기는 글자가 두 글자잖아요. 두 글자. 근데 경계선과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너무 좁혀져요. 또
여기는 경계선 같은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약간 넓어질 겁니다. 글자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조절을 할 거고요. 높이도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총점 계산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수식에 가서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 거를 클릭하고 자동 합계 버튼을 눌러주면은 요 세 사람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까? 라고 응답을 한다 그랬어요. 맞으면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이제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도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 옆에는 펼치 목록 눌러서 평균 누르시면은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옆에 있는 총점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계산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얘가 아니라 얘는 이동이라 그랬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동. 요렇게 세 개만 블럭 잡아주면 얘네들 세 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릿수가 너무 많으니까 폼에 가서 자릿수를 좀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한 거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아까는 총점 더블 클릭하고 평균 더블 클릭했죠? 그게 사실은 등수하고 판정까지 한꺼번에 매기고 한꺼번에 계산한 후에 한 번에 자동 채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개만 했으니까 더블 클릭. 한꺼번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까는 총점 따로 평균 따로 한 거고요. 다음에는 여러분 하실 때 등수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우면 하시게 되겠고, 판정도 안 배웠으니까 못하지만 배우시면 하겠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다가 득하니 넣어주면 좋겠고, 이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는 얼만큼? 한 1.5배 정도 크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좀 진하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진하게 해주시면 좋고, 전체는 다 가운데로 몰아주시면 좋고. 그런데 어떤 건 가운데로 몰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숫자가 두 자리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100점 되면 어떻게 돼요? 세 자리잖아요. 그럼 자릿수가 안 맞죠? 그때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릿수가 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세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숫자 금액 같은 경우는 7자리, 2자리, 3자리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쉼표 스타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릿수가요, 보시면 이렇게 딱 오른쪽에 맞춰서 나타나요. 가장 보기 좋죠. 그런데 이제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또 깨졌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깨졌잖아요. 그때는 또 자릿수를 늘리면 나타나겠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 숫자들은 가운데 맞춤을 안 하고요,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라고 해서 오른쪽 맞춤을 하는데 오른쪽 벽에 붙어 있지 않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딱 붙어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오른쪽에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 쉼표 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나오는 애들은 소수점 이하를 줄이던 늘리던 보기 좋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들 블럭 잡아서, 아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시면 선이 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목줄이니까 항목줄은 색깔을 좀 넣어주시면 좋고, 얘도 항목을 좀 넣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이 끝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심사 결과잖아요. 근데 화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는지? 쉬트 1이라고 써 있어요. 쉬트 1. 쉬트 2 눌러 보실래요? 쉬트 2. 쉬트 3. 쉬트 1. 쉬트 1에는 적혀 있죠? 쉬트 1에는 뭐가 적혀 있잖아요. 쉬트 2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비어 있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장부 있잖아. 회계장부. 회계장부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장이면 내용을 다 들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견출지 달면 좋죠? 우리가 장부 옆에다가 이렇게 견출지 달잖아요. 그게 요 시트 명칭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심사 결과라고 쓰시면 돼요. 시트 명칭에 견출지를 달자 이거지. 예. 그리고 Shift 2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 새로운 종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종이에다가 이름을 달아주면 보기 좋아요. 왜냐면 이게 눌러보지 않으면 내용을 모르는데 심사 결과라는 이제 시트 명칭이 있으니까 아 여기 뭔지 몰라도 심사한 결과가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클릭해보면 딱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시트 2번 가서 여기다 또 연습해 볼 거예요. 참고로 이런 시트가 255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255장이 나오면 엑셀이 너무 무거워져요. 엑셀 프로그램이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3장만 넣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그 종이도 삭제하면 되고요. 필요하면 저 끝에 시트 3번 옆에 보시면 뭐 하나 있죠? 기호가요. 이거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누르면 막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참고로 꾸미기 기능에는 뭐가 있죠? 아까 보니까 글꼴 형태가 있고요. 글꼴 크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색상이 있었죠. 색상 또 뭐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정렬 방법, 왼쪽 오른쪽 이런 거 정렬 방법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여기에 맞춤, 그 맞춤이라고 하죠. 정렬이라고 하지 않고 맞춤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맞춤이라고 안 하고 가운데 정렬, 근데 엑셀에서는 가운데 맞춤. 그놈이 그놈인데 표현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표시 형식 같은 거 있었죠. 표시 형식. 아까 소점 이하 뭐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거를 우리는 서식을 꾸민다, 서식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좀 볼게요. 키보드는 아까 몇 개라 그랬죠? 106개라고 했습니다. 106개. 그럼 마우스는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는 106개니까 다 외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마우스만큼은 정복하고 가야지. 마우스의 기능이 뭐 있어요? 위로 아래. 응? 위로 아래. 위아래로 위아래 이런 거 있죠? 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클릭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지? 어렵나요? 클릭 말고 또 대답이 없네. 더블 클릭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트리플 클릭도 혹시 아세요? 트리플 클릭은 한 번, 더블 클릭은 2번, 트리플 클릭은 땅땅땅 3번. 근데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잘 안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하면 이런 기사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블럭 잡죠? 이렇게요. 이렇게 블럭 잡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땅땅땅 대땅 편하죠. 땅땅땅 이렇게. 그리고 복사하면 되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드래그 앤드 드롭 줄여서 드래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사실은 드래그 앤드 드롭을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드래그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지나가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기 메뉴 호출하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클릭한다고 하는데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른다고 보통 얘기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근데 우리 컴퓨터 교재를 보면은요 바로 가기 메뉴를 보시면 얘기를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이걸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 잘해요. 보세요. 블록 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그냥 오른쪽 누르는 거. 엑셀은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저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을 그렸어.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거기다 오른쪽 누르는 거 다 달라요. 메뉴가.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는요, 우클릭하는 거는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마우스 동작 중에 또 뭐가 있죠? 휠 요거 휠도 두 가지 있어요. 휠 굴리기, 휠 누르기. 휠 굴리는 건 아시죠? 이거 다 알아요. 자, 그러면 휠을 누르는 거 해볼게요. 딱딱 눌렀다 띄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추예요. 추. 여기 중앙인데, 자 보세요. 그냥 마우스 휠을 눌렀다 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게 내려가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거리가 짧아지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왔어요. 옆으로는 또 벌써 다 왔네. 인터넷도요. 보세요. 자기 혼자 움직이잖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거를 막 굴리고 올리고 하지 말고 이러면 알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뜨네. 제가 강의한 지 며칠 됐다고. 근데 보통 습관적으로 드륵 굴리죠. 또 양쪽 버튼 누르는 기능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같이 누르는 기능도 있어요. 양쪽 버튼 같이 누르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통 엑셀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휠 굴리기, 누르기. 휠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근데 클릭은 어떨 때 하고 더블 클릭은 어떨 때 해요? 클릭했더니 반응이 없어.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인터넷은 무조건 클릭밖에 없어요. 더블 클릭 없습니다. 클릭하면 무조건 작동돼요. 엑셀에서는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고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러. 그렇게도 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아까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우클릭 한다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럼 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심사의 결과라는 글자 좀 바꿔보자 그랬잖아요. 이거요. 요거. 여기다 더블 클릭한다 그랬죠? 더블 클릭이 아니라 원래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 바꾸기. 그러면 이제 변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 고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엑셀을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많이 해보니까는 더블 클릭해도 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셀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고쳐 써도 되는데 그냥 쓰면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 비어있는 종이에다가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1학년이라고 써보세요. 숫자랑 글자가 결합되어 있죠. 아까 심사위원 1 이것처럼 아까 심사위원 1 하고 숫자랑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얘도 숫자가 결합되어 있죠. 자, 자동 채우기 합니다. 밑으로. 언제 끝나요? 몰라요. 몇 학년제가 있는지 몰라요. 엑셀이라는 나라에서는 학년의 의미를 몰라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9월이잖아요. 9월. 오늘이 9월이니까 9월이라고 써볼게요.
자동차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10월 나오고요. 10월 다음에는 11월, 11월 다음에 12월, 12월 다음에는 13월이 아니라 1월. 1월로 나왔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이제 3, 4분기죠? 지금요. 3, 4분기. 여러분 3, 4분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3, 4분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 3, 4분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3, 4분기 이렇게 씁니다. 표기법이. 예. 그리고 자동차 하면 어떻게 된다? 5, 4분기는 없어요. 어차피 1, 4분기 이상 돌아가는 거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고 쓰고요. 금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영어로 프라이데이라고 하나요? 자, 보세요. 프라이데이라고 제가 쓸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엔터를 치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해요. 얘는 또 엑셀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요일을 영어로 쓸 때 소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보통 영문을 우리가 소문자, 대소문자 구별 안 하고 쓰는데 소문자로 쓰면 알아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가요. 자동차 기하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얘도 영문자로 변한다. september라고 하나요? 9월이 september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바꾸던 소문자로 바꾸던 상관없습니다. september를 쓰고 자동차기 하면은요, october,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뜰 겁니다. 올해가 60갑자로 무슨 해죠? 정유년인가요? 정유년? 정유라 때문에 제가 정유년을 외웠어요. 정유 연도죠. 그렇죠? 60갑자로 정유라고 쓰고 자동차기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 내년은 무술년이네요. 그 다음에 기해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갑, 을, 병정, 뭐 자축, 인묘미 이거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60갑자하고 움직이는 게 이제 갑을, 병정, 자축, 인묘 합쳐서 갑자, 을축, 병인, 정미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60번 만에 한 번씩 만난다며요. 60갑자지. 중국은 뻥도 크잖아. 3000갑자라 그랬잖아. 3000갑자. 그러니까 나 환갑이요 그러면 3000살이에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60년에 한 번씩 자기가 돌아오니까 60갑자에서 60번째가 60번이 돌면 환갑인데 중국은 3000살이 3000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나타난 기능이 있어요. 엑셀 안에.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숫자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1 하고 숫자 하나만 써있죠. 글자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자동차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복사가 되죠. 자, 이번엔 1 쓰고 3 써요. 1 엔터 3 두 개 블럭 잡고요. 자동차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1, 3, 5, 7, 9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1만 쓰고요. 1만 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증가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숫자를 주는데 이렇게 줘도 돼요. 20, 10 하고 두 개를 주면 10이 감소가 되잖아요. 10씩. 그리고 자동차기 해주면 감소된 숫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20하고 10 써놓고 나서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복제가 돼요.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컴퓨터에서는 주로 복제 기능이라 그래, 복제 기능. 그런데 이제 숫자 하나만 써놓고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그땐 증가가 돼요. 약간 좀 달라져요. 하여튼 간에 지금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꾸미는 걸 잠깐 해봤어요. 자, 다시 심사 결과 시트로 갑니다. 근데 간혹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메뉴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메뉴판 클릭하면 메뉴가 열리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 메뉴판이 안 보이면요, 시트가 많이 보이니까 작업은 또 수월합니다. 어떨 때는 메뉴판을 보여야 되고요, 어떨 때는 메뉴가 안 보여야 좋을 때도 있는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메뉴판의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메뉴판이 아예 고정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고 또 더블 클릭을 하면 안으로 쓱 들어가요. 이때 클릭하면 열리긴 열립니다. 열리긴 열려요. 이게 항상 열어놓고 보시려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당분간은 이렇게 메뉴판을 열어놓고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메뉴를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팝업 메뉴라고 해요. 팝업 메뉴. 이렇게 위에서 툭 뛰어내려오는 이런 거. 아까 메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런 메뉴 구조에서 엑셀은 메뉴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옆으로 펼쳐지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게 새로 나온 메뉴, 리본 메뉴 구조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은요, 홈 탭. 자, 홈 메뉴 누르세요. 이게 아니라 홈 탭. 그리고 글꼴 그룹. 그리고 굵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홈 탭, 맞춤 그룹, 가운데 맞춤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근데 이제 급하면 뭐라 그래요? 자, 컴마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컴마 찍으라 했더니 여기다 이제 컴마를 턱하니 키보드로 찍으면 안 되고, 알아들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집체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되죠. 1대1 수업하면 자, 요거 누르세요 이러면 되는데, 집체 훈련 하다 보니까 용어를 아무래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펼치 목록이다, 뭐 자동 채우기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등수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요. 등수를 구하는 거를 우리 영어로 랭킹 구한다. 랭킹.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수식이라는 메뉴판에 가셔서 자동화계 버튼 옆에 화살표 눌렀잖아요. 펼치 목록 드롭박스 눌렀는데 없지 않습니까? 함수를 추가해야죠. 근데 그게 무슨 함수예요? 순위 구한 함수가 뭐야? 근데 여기 보세요. 없는데 저는? 여러분 랭크라고 있어요? RANK라고 있어요? 없죠?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아닌가 봐. 여기 범주 선택에 들어가면 통계 함수에 가시면 쭉 내려가면 랭크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아까 자동학계에 있는 요 5가지는 쉬운데 이 5가지가 아닌 다른 함수를 집어넣으려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외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 요거 아까 fx 이거 누른 겁니다. 이거 누르신 거랑 같은 거예요. 엑셀이라는 나라에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재무함수, 논리함수, 뭐 수학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통계함수, 이렇게 함수리라고 얘기하는데 오해하실까봐 또 걱정을 하네요. 함수라고 그래요. 함수 작업이라고 하는데 함수 계산, 함수 작업이라고도 해요. 근데 함수를 다른 말로는요 펑션이라고 씁니다. 펑션.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는요 기능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F2번, 그래서 F12번까지 있죠? 그 F가 펑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F1번은 뭐냐면 첫 번째 기능 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엑셀에서는 기능이라고 안 하고 펑션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적분 함수니 뭐 사인 코사인 함수니 이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 함수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믹서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믹서기. 그럼 믹서기를 내가 사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믹서기 없으면 사와야 되겠지만 이미 집에 믹서기가 있는 분들은 믹서기 뚜껑 열어서 재료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갈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믹서기라고 하는 믹서기 기능은 뭐다? 가는 거죠. 가는 거. 가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쿠쿠 압력밥솥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죠? 쌀을 넣고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밥을 가열해서 익히고 뜸들이고 보온까지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는 썸 썼던 거 있었죠? 는 썸 해서 여기 범위를 정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에 있는 값들의 합계를 구하는 기능이죠. 아까 우리 는 에버레이지라고 썼잖아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클릭했더니 에버레이지라고 떴잖아요. 거기에 범위가 이렇게 있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꿈뻑꿈뻑. 이거는 뭐다?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부르면 얘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믹서기 안에다가 쿠쿠 압력밥솥에다 돌멩이 집어넣고 시멘트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사항만 지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위를 구하는 기능은 는 같이 써보세요. R, A, N, K, 랭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랭크까지 써봤더니 세 가지가 보이죠? 근데 저 아래 랭크는 약간 삼각형 그림이 하나 떴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0 이전에 2007까지는 잘 사용하던 함수인데 2010에 들어와서 새로 만들어진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거 rank.avg나 rank.eq라는 걸 사용하게 됐는데 이거를 해서 저장을 해서 보냈어요. 그때 저쪽 받아본 친구가 2007로 열었어. 그럼 작동이 안 돼. 얘는 2010 이상 되는 기능에 전용해요. 이렇게 저장한 걸 2016으로 열면 작동이 되는데 2007로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랭크를 써야만이, 요거를 써야만이 2007도 쓰고 2010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괄호가 착 열려요. 원래는 는 RANK 괄호 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는 RA 이렇게 썼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RA만 썼는데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완성되고 괄호가 열리더라. 무조건 함수는 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재료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재료가 뭐뭐 들어가나 보세요. 넘버라는 재료가 들어가요. 넘버가 뭘까요? 이거 내 계산하려고 하는 값, 순위를 구하려는 값. 지금 뭐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등수를? 총점의 순위 구하는 거잖아요. 뭐 평균의 순위를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총점을 가지고 평균 계산한 거니까 총점을 갖고 계산하는 게 수월하겠지. 자, 얘의 순위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컴마.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너 혼자 시험 봤니? 몇 명이 시험 봤니? 이거죠.
엄마 나 2등 했어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깜짝 놀래죠. 우리 아들이 2등 했냐고. 전교에서?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그럼 누구랑 시험 봤는데? 내 짝꿍이랑. 한 대 맞죠? 꼴찌잖아 이런 거지. 그럼 얘는 누구랑 시험 본 거예요? 얘네들이랑 시험 본 거죠. 나를 포함해서 10명이 시험 본 거잖아요. 얘네들을 블록 잡아요. 그게 리퍼런스라 그래요. 리퍼런스. REF. 가수 REF 말고 리퍼런스라는 참조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는 내 거죠. 등수를 구할 때 다시 보세요. 등수를 구할 때 내 왼쪽에는 총점을 갖고 계산하잖아요. 얘를 갖고 계산하잖아요. 얘네들은 다 내 점수들이에요. 그 내 이름이고 내 번호고 얘네들은 남의 거죠. 얘는 남의 거예요. 엑셀에서는 내 거 남의 거를 정확히 구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는 얘가 전체니까는 우리 거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순위 구할 때는 누구 거? 내 거 점수의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시험 봤는지 이렇게 블럭을 잡다 보니까 내 거도 꼈지만 내 점수도 꼈지만 남의 점수도 꼈잖아요. 이렇게 남의 거가 선택이 되면은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 F4번 키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계속 눌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가 양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달러 표시가 뒤쪽으로 나타나 숫자 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한번 F4번 키 누르면 글자 쪽에 달러가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달러가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달러가 뭐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달러가 나타나게끔 해주는 게 계산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 참조 방식이라 그래요. 절대 참조 방식. 그리고 엔터 치세요. 달러가 양쪽에 찍히면 돼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계산 작업을 하다 보면 참조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다? 상대 참조. 두 번째는 절대 참조. 세 번째는 혼합 참조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그냥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계산을 할 때 아까 심사위원 3사람에 대한 합계가 총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총점을 계산할 때요 기본 점수 20점을 더해 주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는 해가지고 왼쪽 거 더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얘도 더하잖아요. 얘도 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더하기 얘도 클릭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 뒤에다가 컴마 찍고 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기본 점수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죠. 지금 내 거가 아닌 남의 거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달러가 양쪽에 찍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계산이 돼요. 그 이유 설명하고 다 하려면 또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더라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순위 구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거는 G 5번째 셀. 얘는 뭐죠? 나의 총점이죠. 그렇죠. 나의 총점을 G 5번째부터 여기 이거는 뭐다? 시험에 참여한 총점 그룹이죠. 총점 그룹이요. 총점 그룹에서
몇 번째로 큰가를 판별하는 거죠. 내가 제일 크면 1등이고 내가 제일 작으면 꼴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랭크 함수를 딱 썼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하는 건데 상대적인 크기를 말한대요. 어떤 사람이 나 95점 맞았어 그러면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모르지. 다 100점이고 얘만 95점이면 꼴찌잖아. 나 30점 맞았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10점 맞았는데 나만 30점이야. 그럼 얘가 수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는 상대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순위를 구할 때는 내 점수가 아무리 커도 의미가 없어요. 남의 점수가 더 크면 나는 순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하여튼 간에 순위를 구하는 기능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요 옆에다 하나 좀 더 써볼 거예요. 아까 우리 입력하는 과정에서 뭐를 빼먹었냐면 날짜 입력하는 걸 우리 안 해봤어요. 한자 입력하는 것도 안 해봤고요. 기호 입력하는 것도 한번 안 해봤으니까 요거 몇 개 입력 한번 해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에다가 한자 바꾸는 연습 좀 해보고 기호도 좀 입력해보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 사람들의 생년월일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 여기다 입력하기 좀 뻘쭘하면 이름 옆에다 입력해야 좋겠죠. 사이에 끼워야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글자를 고치러 갑니다. 글자를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셀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셀 더블 클릭한다. 두 번째는 F2번 키 누른다.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이걸 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 287은 어떻게 287이 나왔죠?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요, 수식 입력줄에는 과정이 나와요. 287이 그냥 내가 키보드로 287이라고 쓴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를 보면 돼요. 아, 뭐라고 계산해서 287이 나온 거구나 하는 거죠. 근데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는 그냥 그대로 입력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를 고치려고 하는데 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 F2번 키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근데 더블 클릭이 편하실 거요. 자, 전시회 앞에다가 특수기호를 넣어볼 거예요. 여기 삽입에 가서 기호, 저 끝에 기호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 기호 보이세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기호는 있는데 이 기호는 제가 사용한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사용한 기호래요. 그때 여기 쭉 내려가시면은 올라가도 되고요, 내려가도 되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기술기호 뭐 이런거 보이네. 기타기호, 도형 이런거 있다. 목록에 가보면 이런거 있죠. 기타기호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도형, 블록요소 뭐 이런거 있을 거예요. 이런거 여기에 전화기 모양, 뭐 손가락 표시, 하트 모양, 목욕탕 모양 이런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 손가락 표시를 하나 넣어주고 삽입, 닫기 한 칸 띄우고 또 뒤에다 놓고 한 칸 띄우고 또 기호에 가서 반대편 손가락 표시 넣어주고 닫기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기호도 있죠. 아까 여기 보시니까 기호 중에 이런 거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여기다가도 기호에 가서 아까 보니까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사항, 기호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맞춤법, 우리나라 문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침표 또는 쉼표, 느낌표 이런 기호 있죠. 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워요. 그거로 끝날 것 같으면 안 띄우는데 뭐뭐 했습니다. 점 다음에 글자를 쓸 때는 한 칸 띄우죠. 안 띄우면 틀려요. 그 다음에 뭐뭐 했고 콤마 쉼표 찍잖아요. 일단 한 칸 띄우고 글자 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와 기호 사이는 한 칸을 띄웁니다. 붙여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여 쓰고 나서 이렇게 모르고 붙여 써갖고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아보는 상대편이 픽 웃어요. 얘는 모르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아니면 최근에 뭐 어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회사에 취업하려면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맞춤법이 틀리면 인사 담당자가 제껴놓는데요. 우리말도 몰라?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말을 몰라? 영어 단어 틀리는 거는 봐준대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굳이 영어 안 써도 돼요. 우리말로 써도 되잖아. 어디 스쿨에 갔다 왔어요. 근데 스쿨을 굳이 영어로 SCH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스쿨이라고 써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외래어 표기법. 여기에 특수기호 입력할 때 특수기호는 좌우 빈칸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규정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제 워크샵에 다녀왔다. 이거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이에요. 외래어 표기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번 뭐 드라마 컨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컨셉. 이거 틀린 말이죠. 뭐가 맞는 말이에요? 콘셉트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말은 컨셉이라고 하지만 표기할 때는 콘셉트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런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영어로 직접 이거를 콘셉트라고 워크샵을 영어로 쓰시면 안 돼요. 영문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 우리말로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영문으로 실제 영어 단어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법률, 의학 이런 특이한 경우는 영어나 한자를 써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자 쓰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한자 자격증도 있잖아요. 한자 자격증도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쓸 때 한자를 많이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방송, 언론, 신문, 잡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외부로 공개되는 이런 언론 매체들에서는 한자는 가급적이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채소가 맞습니까? 야채가 맞습니까? 채소로 표기해요? 야채로 표기해요? 안 보셨어요? 오늘의 요리 EBS? 오늘 요리사님 준비 뭐뭐 하셨어요? 오늘은요 채소가 너무 야채가 좋아서요. 자막에는 채소로 나가요. 말은 야채로 얘기하는데 자막에는 채소로 나가요. 왜냐면 그런 말들이 있대요. 그게 이제 일본식 한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말대로 이제 순수한 말로 써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방송에서는 야채란 말을 안 쓰고 채소란 말을 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구별해서 쓰시면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 한자 쓰는 방법은요 이래요. 글자에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한자키 누르시면 돼요. 한자키.
키보드에 한자키 있잖아요. 병행 표기 할 필요 있을까요? 병행 표기? 이 정도는 우리말로 굳이 한자로 안 써도 되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말로 써도 되는데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겁니다. 작품 이런 거, 심사, 어느 게 심사지? 이게 심사네. 결과. 여기 보면은 이건 결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결과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자전 나옵니다. 사전. 이렇게 눌러보시면 매질 결 해가지고 음과 훈도 나오고요. 부수백수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병행 이제 변화는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쓰는 게 좋다.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를 굳이 한자로 쓸 필요 없고 연습이니까. 여기까지는 해보셨죠? 오케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등수도 매겼어요. 자, 판정은 뭐냐면요, 9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균이 90점 이상 받은 사람은 통과라는 메시지를 찍으려고 그래요. 통과.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아까는 무조건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90점 이상 되는 사람만 통과 메시지가 찍힐 거고요.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매깁니다. 는, if, 만약에 물어보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다가 는, if를 써요. 써가지고 여기다 조건식을 물어봅니다. 조건식은 뭡니까? 궁금한 거 묻는 거죠. 너 나이가 20세 이상이냐? 그러면 성인이고 아니면 미성년이고 뭐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너 남자냐? 그래, 남자다. 그러면 남탕 가고 아니면 여탕 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평균 60점 이상이 됐느냐? 그래, 60점 이상이 됐다. 그럼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렇게 조건식을 물어봐서 이제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참이면 어떻게 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if 평균이 90점 이상이냐 그러면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이라는 메시지 항목이 어디 있어요? 평균이라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얘를 클릭하죠. 그러니까 는 if 괄호 열고 너 네가 평균 점수라며 너 나 왜 어쩌라고 물어보겠죠. 90점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90 이상이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건데 컴마 따옴표 열고 합격 통과 따옴표 닫고 메시지는 따옴표에다 찍어요. 아니면 무통과? 이름 보기 싫으니까 공란 빈칸이죠. 빈칸. 공란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란이에요. 괄호 닫고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 합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아까 통과 이렇게. 얘는 뭐냐면 평균 점수가 평균의 값이 90 이상이면 통과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라 이런 개념이죠. 이거는. 그래서 엔터 치고 나서 자동 처리 쭉 해보면 어떤 애들은 통과라고 보이고 어떤 애들은 통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98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45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꼴찌가 되겠지, 꼴찌. 근데 어차피 90점 이상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공란이 되는 거고, 원래대로 98로 환원하면 이제 90 넘어가니까 통과가 되고 또 등수는 1등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숫자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총점과 평균이 계산이 되고 총점과 평균에 의해서 등수가 매겨지고 판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만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게 엑셀 작업의 묘미예요. 이게 양이 10건이든 1000건이든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든 양이 많은 거지 원칙은 동일한 거잖아요. 자, 는 if 조건식을 물어봐서 그 조건이 참일 경우,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하고, 그리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건널목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신호등을 봤더니 붉은색이 떴어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녹색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도 좋다라는 의미니까 횡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판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는 거죠. 아, 30분이 됐는지 그러면 쉬는 시간이 될 거고 1시 반이면 수업을 끝내야 되고, 이런 걸 저도 시계 보면서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항상 엑셀에서도 무조건 합계를 구해라 평균 구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날짜를 한번 넣고 싶은데, 생년월일 넣고 싶은데 생년월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넣자니 개인 신상 기록을 쓰는데 더 끝에다가 별도로 생년월일 쓰기는 좀 불편한 보이고, 요 사이에다 넣고 싶어요. 요 사이에다가. 그러면 엑셀에서는요, 삽입이라는 명령을 걸면 내 앞에 생겨요. 나는 뒤로 밀려나가고 내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게 삽입이 돼요. 여기다 놓고 삽입을 걸면 성명 왼쪽에 생겨요. 근데 보통 이름 뒤에 생년월일이 나오죠? 그럼 심사위원 1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을 눌러요. 그러면 한 칸이 삽입이 돼요. 그리고 내가 밀려나가요. 천상 2페이지에 출력이 되겠지만 이건 뭐 나중에 처리하는 문제고, 여기다가 생년월일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생년월일 써야 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 쓰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아까 날짜 쓸 때 어디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년, 월, 일 또는요 이렇게 써도 돼요. 월일만 써도 돼요. 월, 일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연도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월, 일을 슬래시로 거도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1975년 빼기 5월 5일. 그러니까 1975 빼기 5 빼기 5 라고 엔터 치면 05월 05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60년 60 빼기 1 빼기 1 쓸 거예요. 그럼 1960년인지 몇 년 60년, 그냥 60년은 아닌 것 같고 1960년으로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00년 12월 31일 00년. 그럼 어떤 00년이 될지 모르겠죠? 2000년이 돼요. 1900년은 1900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00을 쓰면 2000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29년 그러면 2029년이 되고요. 30년 그러면 1930년이에요. 잘 모르시면 다 쓰시면 돼요. 1966년 8월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은 두 자리니까 15라고 써야 되고, 8월 같으면
그냥 08월이라고 안 쓰고 8만 써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9 빼기 8 연도를 뺐죠. 연도를 뺐잖아요. 연도를 빼고 엔터를 치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단을 보시면 현재 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에이 보기 싫어, 난 2017년도는 아니야, 1999년 9월 8일이야 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모양새가 달라요. 우리가 숫자를 쓰면 그냥 숫자만 들어가요. 근데 날짜를 쓰면 날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식까지 들어가요. 서식이란 말이 꾸미는 건데,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쓰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서식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월일만 쓰면은 연도를 생략한 월일만 나오게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도까지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그런데 서식은 원래 서식대로 그대로 베껴버렸어요.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요. 저 상단에 홈에 가시면 어디 찾아보세요. 어딘지, 제가 어디 클릭하는지. 상여 지정이라고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가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있어요. 이를 눌러줘야 연월일로 나타나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을 뭐로 바꿔야 된다? 네, 간단한 날짜로 바꿔야만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88년 8월 8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1988년 08월 08일입니다. 날짜를 쓸 때는 슬래시로 표시해도 되고 대시로 표시해도 돼요. 자, 날짜를 한번 써보죠. 뭐 그냥 대략 80년 5월 16일 5월 18일 60년 3월 15일 60년 5월 16일 60년 4월 19일. 하여튼 날짜를 써봤어요. 보통 생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우리말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자, 보여드릴게요. 알아서 날짜는 이렇게 년, 월, 일로 대시로 보통 쓰는데, 그러면 그렇게 입력이 들어가면서 꾸미는 서식까지 지정이 되는데, 입력은 다 했다 치고 꾸미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옷을 샀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색깔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옷을 샀는데 다 좋아. 색깔도 좋은데 너무 커. 품이 커. 그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씩 고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서식 설정하는 기능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아니면 오른쪽 누르세요. 여기다 오른쪽. 셀 서식이라고 있을 겁니다. 메뉴판에. 참, 잠깐만요. 여러분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혹시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메시지가 메시지가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도형을 그린다든지 할 때요,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셀에서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잘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우스를 왼쪽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데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대각선으로 누르게 됩니다. 마우스 잡은 손이 옆으로 대각선으로 눌러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누를 때도, 오른쪽 누를 때도 수직으로 정확히 누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손바닥을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감싸든지 눌러주셔야 돼요. 너무 힘을 주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 설렁설렁 잡으시면 안 되고, 손바닥으로 딱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센서식이라고 있잖아요. 이 센서식에 가셔가지고 엑셀이 뭐라 그러죠? 너 날짜네?
라고 알아줘요. 그런데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까지 다 배우려면 또 이제 한참 걸리는데, 일단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기 보이네요. 연어릴 YYY 뭐 MM DD 이런 거 보이시죠? Y는 year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M은 month, D는 day라는 말의 줄인데 Y 네 자리가 나오니까 1900 몇 년 이렇게 나오는 거고 M이 두 자리니까 05월, 03월, 뭐 10월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말 연어릴이 된 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뜰 겁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써도 알아서 날짜로 들어가요. 알아서 날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건 글자예요. 얘를 사이사이를 떨구면 날짜로 알아서 인식을 해요, 엑셀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입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75 빼기 5 빼기 5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알아서 1975년 5월 5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어요? 그럭저럭 보기 좋아졌어요? 잠깐만. 그랬더니 여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여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렇게 녹색 점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맞는데? 심사위원 1, 2, 3 세 사람의 점수가 들어간 거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녹색 점이 나온지 아세요? 날짜도 숫자로 인식을 해요. 날짜도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날짜가요, 원래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가운데서 집어넣은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숫자가 너 총점 계산하라고 했는데 숫자가 4개 있던데 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인데 내 생각에는 4개 합계를 구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넌 이상하게 3개만 합을 구했네? 혹시 너 실수한 거 아니니?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보기 싫으시면 블럭 잡으시고요. 요거 무시 그러면 안 나타나요. 자, 이렇게 녹색 점이 나타나는 애들은요, 뭐 한가 있으면 블럭 컷만 클릭해가지고 오류 무시하면 되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가셔서 무시하시면 무시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이가 궁금하죠? 나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심사위원 1을 왼쪽에 넣어놓고 오른쪽 눌러서 나이 삽입 계산할 겁니다. 삽입 나이는 이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데 넓게 나왔네요. 보세요. 생년월일 이만큼 넓잖아요. 근데 심사위원에다 놓고 삽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년월일 너비만큼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라고 쓰고요. 이제 나이 계산해야죠. 나이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렵게 계산하는데 대신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설렁설렁 계산하는데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계산하는 거 해볼게요. 는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면 명령이에요. 자, 나이를 계산하려면 오늘 날짜에서 저 날짜 빼줘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날짜가 얼마예요? 써야 되잖아. 귀찮아. 이렇게 씁니다. today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이건 뭐냐면 오늘 날짜라는 뜻입니다. 빼기
빼기 요거 이 사람 생년월일 있잖아요. 클릭을 해요. 그 엔터를 탁 치면 이거 나이 아닙니다. 이거 나이가 아니고요. 저 쉼표살 찍어보세요. 이렇게 보여요? 15,000 뭐 이렇게 보여요? 아까는 나이로 이 생년월일처럼 보였는데 얘를 컴마 쉼표살 찍어주면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아니고요. 이 사람 태어난 지 15,467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며칠 전에 태어났니? 난 15,467일 전에 태어났어. 이거는 알겠는데 나이는 몇 살이니? 네가 알아서 계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만난 지 며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죠. 처음 만난 날, 그리고 요즘 뭐 100일째 되는 날, 뭐 200일째 되는 날 이런 거 따지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근데 그것도 따지잖아요. 돈 빌려간 지 며칠 이것도 계산해 봐야잖아. 이게 돈 빌려간 날짜고 오늘 날짜에서 빼주면 너 빌려간 날짜가 며칠 됐으니까 하루에 얼마씩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몇 살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몇 살. 함수를 바꿔봐야 되겠어요. 는 뭐 지우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는 쓰면 고쳐지니까 데이트 diff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말이에요. 데이트 디퍼런스. 이건 좀 어려운 함수입니다. 메모는 이따 하세요. 제가 메모를 도와드릴 테니까. 는 데이트 diff 괄호 열고 내 생년월일 클릭하고 생년월일 클릭하고 컴마 today 괄호 열고 닫고 컴마 따옴표 열고 y. 좀 길어요. 한번 써보세요. 답이 나옵니까? 자, 그런데 너비가 너무 넓죠? 너비가 너무 넓잖아요. 나이라는 너비가. 그때 경계선과 경계선, 여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휙 줄어들어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제 정확한 나이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SBS인가 방송에서 하는 미운 우리 새끼 보셨어요? 뭐 생후 몇 개월 이런 얘기 하죠. 자, 보여줄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Y 대신에 Y는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M 써보세요. M. 이건 개월수를 말하는 겁니다. M. 그럼 이 사람 태어난 지 508개월째 됐어요. 이게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생후 몇 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M 쓰면 개월수를 말하는 거고요. D를 쓰면 며칠인지 며칠 아까 뭐 15,000 며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Y를 쓰면은 정확한 연도. 만으로 몇 살. 이걸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날짜와 날짜 사이에 간격을 계산하기. 원래는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날짜 빼기 태어난 날짜 하면 태어난 지 며칠 이건 돼요. 일수로 계산은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나 월수는 안 돼요. 돈 빌려간 날, 돈 갚은 날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갚았는지 계산은 돼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보고 반납하면 빌려간 지 며칠 만에 반납한 건 계산이 돼요. 일수는 나오는데 연도수나 월수는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요겁니다. 이거는 요게 이제 날짜죠. 그렇죠? 날짜. 이게 이제 생일이라고 해봅시다. 생일. 그러면
현재부터 생일까지의 연도수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데이트 div 생일에 today 괄호 열고 여기다가 m을 쓰면 m은 뭐라고요? 이건 개월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트 div, 데이트 디퍼런스라 그래요. 날짜와 날짜 사이 간격 계산하는 건데 이 안에 함수 목록에는 없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는 sum 쓰면 이렇게 설명에 써요. 이렇게 설명. 합을 구합니다. 아까 랭크 같은 경우에는 rank라고 쓰면은 여기 이렇게 뭐 순위를 구하는 기능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뜨는데 는 데이트 div는 안 나타나요. 설명이. 이 목록에 없는 함수가 몇 개 있어요. 엑셀이란 나라에 적을 두지 않고 그 안에 출생신고는 안 해놨는데 사용은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걔는 연도수 계산할 수 있고요, 개월수 계산할 수 있고, 일수도 계산하고 기능이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이버에다 물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지금 자료 분석이나 차트 출력이나 매크로 작성은 안 해요.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자료 분석은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1사분기 때 입력하고 거래했던 현황이 한 5,000건이 나왔어요. 이걸 갖고 분석을 해야죠. 순서대로 나열해 봐야 되고, 그룹별로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차트로도 출력을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기본 우리가 4시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입력하고 꾸미고 간단 계산하는 정도만 우리가 해보는 거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중에 하나 남았어요.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제 여기 중에 3등까지인가요? 그렇죠. 3등까지만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리고 약간 글자가 두꺼워졌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뭐 쉼표살 찍어주고, 블럭 잡아서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걸었잖아요. 이거는 강제 서식이죠.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건에 맞으면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마 이거야.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조건에 맞는 것만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요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좀 어려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쭉 블럭을 잡아요. 즉 첫 번째 줄은 안 잡아요. 제목, 항목 줄은.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 선택하셨어요? 여기다 이제 수식을 쓸 거예요. 수식을 쓸 건데,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등수 있죠? 첫 번째 등수. 홍길동의 등수 있잖아요. 얘가 1등이든 꼴찌든 상관없어요. 얘를 클릭하세요. 이 블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달러 표시가 앞에만 나와야 돼요. 얘는. 아까 달러 표시 중에 저 상대가 있고 절대가 있다 그랬는데 요렇게 생긴 달러 표시도 있거든요. 앞에만 나오는 달러 표시 넣어주려면 뭘 눌러야 된다 그랬죠? 아까 키보드에서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달러가 앞에만 나오게, 즉 키보드로 는 달러 K의 5번째가 직접 쓰셔도 돼요. 귀찮잖아 쓰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얘 클릭하고 F4번 키 한 번, 두 번 누르면 되고, 그리고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3,
여기 써 있어요.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이라는 말은 뭡니까? 등수가 1, 2, 3 안에 들어온 애들. 그죠? 3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꾸밀 겁니다. 걔네들만 꾸밀 거예요. 서식에 가서 굵게 표시해 줄 거예요. 굵게. 그리고 채우기 색깔에 가서 약간 회색을 넣어줄 거예요. 회색을. 여러분 마음에 드는 회색 넣어주세요. 노란색 하면 위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 빨간색 하면 좀 그러니까는 슬며시 회색 하나 넣어줄 거예요. 확인. 그러면 1, 2, 3등만 색깔이 변할 거예요. 잘 보세요. 홍길동 점수가 98이 아니라 88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석자가 바뀌죠. 석자가 바뀌면서 등수도 바뀌어요. 점수가 바뀌면서 등수도 바뀌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심사위원도 잘못했나봐. 74점이었대. 하고 딱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꼴찌가 됐어요. 그 1, 2, 3등이 바뀌었죠? 알아서 1, 2, 3등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얘네들은 노란색 칠했으니까 다 그냥 노란색이 된 건데 등수에 따라서 알아서 색깔이 막 변하는 거야. 그리고 90점 이상이 되면은 통과라는 메시지가 찍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길동 점수가 평균이 90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도 안 나와 이제는. 이게 엑셀의 묘미야. 이거를 엑셀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 입력하고 다 생년을 입력하고 나이 계산해야 되고 총점 계산해야 되고 평균 계산은. 근데 등수 구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1000명의 시험 봤는데 여러분 1000명 등수 어떻게 매겨요? 눈으로 보가면서 얘가 1등인가? 얘가 2등인가? 얘가 몇 등이지? 1000명 등수 매기려고 그러면 밤샐 거려. 엑셀은 뭐 한 방이면 착 끝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 빼놨잖아요. 우리가 심사 통과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약에 아까 같으면 이제 홍길동까지 포함하면 5명이었는데 이제 홍길동이 빠졌으니까 4명으로 줄었겠지만서도 이제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는 따로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그거는 생략할 겁니다. 양이 좀 더 있어서. 자, 다 좋아요. 그랬더니 세로로 인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페이지가 벗어났잖아요. 그럼 파일에 가서 인쇄 가서 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네. 가로로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세로로 인쇄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로를 가로로 바꿔야 이렇게 인쇄가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해줘야만이 가장 예쁘죠? 요렇게 해줘야. 어차피 인쇄 안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때 보세요. 이때 나이가 너무 넓어요. 총점도 넓고요, 평균도 넓고요, 등수도 넓고. 근데 기본 점수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런데 얘는 빼고 싶어요. 얘는 빼고 싶어요. 어차피 이거 우리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우고 블럭 잡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데 색깔이 살아있네. 그럼 색깔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여기 가서 없으면 하면 사라지죠. 색깔을 없애주면 되죠.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제목이에요. 제목이 여기 아니죠. 여기까지 와야죠. 아까는 2개 빼놓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병합을 해체해 보세요. 병합을 해제하고 다시 이만큼 제 범위 지정해서 다시 병합하면 병합된 범위 안에 다시 들어가겠죠. 아까는 2개를 뭐 계산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썼었는데 결국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빼버려야지. 남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지우고 색깔은 빼고 그 다음에 병합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판정이나 등수는 너비가 좁고 심사위원 1, 2 이런 데는 좀 너비가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B, C, D 이렇게 블럭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아무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넓어질 건 넓어지고 좁혀질 건 좁혀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사위원이라는 글자가 너무 넓어요. 글자 수가. 심사위원 1이라고 쓰지 말고 제가 심사 1이라고 쓰면 어떨까? 심사 1.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심사 2, 심사 3이 되겠지. 그러면 경계선이 좀 더 좁혀질 수 있겠지. 대략 보면 알잖아. 심사 1이 심사위원 첫 번째 분이구나 하고 알 수는 있잖아. 이렇게 예. 만약 하나에 심사일 하지 말고요. 밑에다 왜 이렇게 그 한 칸을 반으로 나누는 거. 두 줄. 그렇죠. 자,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심사하고 위원을 줄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줄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바꾸게 할 거냐, 강제로 바꿀 거냐. 강제로 바꾸는 거는요, 더블 클릭하시고요. 심사위원 사이다 클릭해 놓고 Alt 엔터. 그럼 두 줄이 돼요. 근데 강제로 줄 바꿔라, 자동 줄 바뀌어 하면 심사위 하고 원 1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심사위원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심사위 원 1 하고 나올 수도 있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Alt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 강제로 줄이 바뀌게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줄을 내용을 빼먹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너비를 좀 조정을 해 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저장을 해야죠. 저장. 자,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한번 할 겁니다. 저장을 하면 최초 저장하는 거죠. 처음 저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어봐요. 어디에다 저장할래? 뭐라고 저장할래? 라고 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문서라는 공간에서 저장하라고 그래요. 보통 여기다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옳거니 그러면 되고, 여기 파일 이름은 바꿔줘야죠.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 현황이라고 쓰든지, 알아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저장 버튼 눌러도 되고 엔터 눌러도 돼요. 그럼 이제 상단에 이름이 바뀌죠. 저 위에 상단에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까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꾸밀 거 아닙니까? 또 데이터 입력하고 편집하고 꾸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면 다시 꾹뻑 저장이 돼요. 근데 그 저장 아이콘은요, 여기도 있어요. 겉에도 나와 있어서 이거 누르시면 저장입니다. 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일에 가서 저장 누르지 말고 어디 가서 저 상단에 있는 메뉴판이 있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서 저장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문서를 계속 꾸며 나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수업은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공부방에 그대로 몇 번이냐면 32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32번에. 그리고 제가 메모한 데이터 있잖아요. 이것도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안 지우고 다 집어넣을 거니까는 메모 못 하신 분은 여기 와서 메모 보시면 될 거예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